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임준성입니다. 인체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우리가 인간이 아직까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인체의 신비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턱관절인데요. 우리 몸은 200개의 뼈가 만나서 100여 개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뼈와 관절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건축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축에 해당되는 부위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밑에서부터는 이제 발, 그리고 그 위로 올라와서는 골반과 우리가 천추, 그 다음에 그 위로 24개 척추뼈 중에서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상부경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턱관절입니다. 턱관절의 어떤 이제 본래의 기능이라면 이렇게 이제 개구, 입을 벌리고 닫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씹는 기능, 음식물을 씹는 저작 기능,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발음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삼키는 연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턱관절의 기능 위에도 아주 숨겨진 어떤 비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턱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라는 겁니다. 턱관절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조금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턱관절은 우리가 침을 삼킬 때마다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1분에 2번, 밤에는 1분에 1번 정도 움직여서 총 2,400번 정도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끊임없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턱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두개골 안의 뇌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뇌척수액이라는 것은 바로 이 뇌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척수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순환의 원동력은 미세한 두개골의 움직임과 척추의 움직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은 이 두개골의 움직임을 움직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9개의 뇌신경과 많은 고유수용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감각기관이 있는 안면부의 어떤 기능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자세 이런 데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은 전신에 주는 영향들이 상당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입을 벌리고 닫고 하는 개구 장애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우리가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데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주변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근육 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신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통이라든가 목에 근육 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에는 이렇게 고유수용기가 많이 분포돼 있고 척추와 역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의 부정열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턱관절은 이게 의학적으로 축두하관절이라고 하는데 축두근 내에 있는 귀와 그다음에 전정기관에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척두근 흔들리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명이라든가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신경과민이라든가 불안증, 불면증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 외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드러나는 부분인 안면의 비대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안면의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면 비대칭이 우리가 얼굴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정한 패턴이 특히 턱관절의 영향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안면 비대칭의 패턴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첫 번째는 상악이 그대로이고 위에는 그대로이고 턱관절만 하악만 이렇게 변이가 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교정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카테고리 E형인 경우에는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옆에 축두골이 외회전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이 어느 한쪽으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그런 얼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 번으로 카테고리 이제 우리가 세 번째에 있어서는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악과 하악이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인데요. 이 저평골이 측방 굴곡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광골과 입꼬리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이런 이제 안면 비대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면 비대칭을 우리가 이제 턱관절 중심으로 15개의 뼈들이 어떠한 패턴을 갖고서 불균형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면을 교정할 수 있고 안면 비대칭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턱관절의 이제 구조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턱관절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특히 턱관절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구조가 바로 이제 턱관절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들어봤어도 턱관절의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우리가 이제 턱관절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악의 그 과도하고 우리가 이제 측두골의 이제 그런 관절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뿐더러 우리가 턱관절이 안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턱관절의 그 디스크는 그것들이 반드시 중심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방이나 후방으로 빠지게 된다면 턱관절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 턱관절은 좌우 대칭적인 관절이면서도 다른 팔다리와는 다르게 반드시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진다면 또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조금 그 일반적인 분류를 좀 본다면 첫 번째 이제 편측 저작, 한쪽으로만 씹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자세,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엎드린 자세라든가 또는 앉아 있을 때 헤드 포워드, 목이 앞으로 쭉 구부정한 그런 거북목 자세인 경우에 있어서도 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치아의 부정교합도 턱관절 문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 역시 우리가 근긴장을 만들어서 턱관절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턱관절의 외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목의 손상 같은 경우도 턱관절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분류되지 않고 우리가 원인 없이 우리가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또 특발성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턱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턱관절이 아프거나 잘 안 벌어지거나 그런다면 내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알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알아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턱관절을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음식을 씹거나 깨물 때 턱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턱관절에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침을 연속적으로 3번 이상 삼키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턱관절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3개의 손가락을 세로로 세워서 입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넣지 못한다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입을 벌릴 때 거울을 봤을 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역시 턱관절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턱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원합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일단은 턱관절 치료는 한의사가 아주 잘 치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턱관절 질환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이제 한의사들이 턱관절을 잘 치료한 이유는 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턱관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그 추나법 같은 수기 치료를 우리가 이제 의료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수기 치료하는 의료인은 한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턱관절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벼운 경우에 이제 턱관절이 그냥 단순한 근육 긴장으로 오는 경우에는 침구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이 스트레스라든가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긴장이 온 경우에는 우리가 한약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방향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턱관절이 구조적으로 틀어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수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턱관절에 적용하는 추나요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두개 청골 추나요법들을 이제 같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막을 풀어주는 근막 이완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치료 중에서 우리가 턱관절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고 또 이제 우리가 디스크의 압박을 줄여주는
구강 내 균형 장치도 우리가 턱관절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턱관절의 중요성, 숨은 위치,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임준성이었습니다.